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강수정입니다. 오늘은 이석혜 전 KBS 보도국장이 진행하는 LPNTV 채널 시국진단을 조명합니다. 내용은 미래통합당은 당장 해야 할 일부터 명확히 파악하라. 구국의 최전방에서 뛰어야 하는 야당 맞는가? 라는 주제로 논평하였습니다. 영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000명 이상의 우파 진영 최대 시민단체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7월 1일 애국 우파 진영을 극우로 매도하는 미래통합당은 우파 정당 맞느냐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만 빼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와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까지 손아귀에 넣게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17개 상임위원회를 몽땅 차지한 뒤 본격적으로 하게 될 일은 뻔합니다. 이미 입법부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법안들을 비롯해서 야당에 가로막혀 있던 문제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과 일방적인 북한 지원 관계 법안, 5.18과 세월호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관련법, 남북한 연방제, 토지 공개령 도입, 헌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와 같은 여당의 아나무인격 독주에 대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당에게 주권을 위임한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야당이 전권을 여당에게 맡겨버리고 나중에 여당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의 민주정치의 정도도 아닐 뿐더러 야당 의원들을 뽑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배신 행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와 하는 짓이 우파 정당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다수인 여당의 입법 독주는 견제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고 문제 삼아야 할 이슈가 차고 넘치는 데에도 모두들 바지에 똥 싼 놈들처럼 엉거주춤하고 침묵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보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국채를 흔들며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는 여당이 오히려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데 반해 정치 생명과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고 지켜내야 할 야당이 조용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배지는 달았겠다. 월급이나 타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1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이 엉거주춤 갈팡질팡 수수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 대대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을 했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정경심 사건, 윤미향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 등 반드시 뿌리까지 캐내야 할 중대한 사건들이 수면 아래로 그냥 가라앉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전원이 유죄 판결한 한명숙 사건을 오히려 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과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강행, 헌법기관과 행정부 산하위원회의 여당 추천목 확대 등 일당 독재를 확실히 굳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기울어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비전도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늙은이처럼 무기력증에 빠져서 정부가 독재의 길로 달려가든 거짓과 쇼로 국민을 우롱하며 안보와 경제를 침몰시키든
눈만 멀뚱멀뚱 뜨고 바라볼 뿐입니다. 지난 6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역사 왜곡 금지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주재로 개최된 공청회였습니다. 그날 공청회에 참석한 신동국 목사, 5.18 당시에 전남도청 앞에 투입되었던 세일 11공수 육지대장 예비역 중위의 발언 도중 북한 특수군이 온 것은 100% 확실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18 목사로 불리는 신 목사는 참석자들의 폭언과 폭력으로 회의장에서 개 끌듯이 끌려나갔습니다. 이어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도 강압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다른 의견을 듣기조차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게 공청회가 맞습니까? 그날 폭행을 당하며 쫓겨난 신 목사 등은 지난 6월 24일 이석형 의원을 포함한 8명을 특수폭행치상 등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18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언론이나 미래통합당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미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기레기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이래가지고서야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 때도 중도층 흡수 운운하며 우파 시민단체들을 극우로 몰았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 인권, 평화에 숭고한 5월 정신은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향한 보편 가치로 정립됐다고 했습니다. 5.18 망언을 사과하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의 법정 단체화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극우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 4.15 총선 직후 우파 진영은 물론 해외 언론과 전문가 그룹들까지 선거 부정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에도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 가기는커녕 오히려 선거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서둘러 밝혔습니다. 이런 미래통합당이 우파 정당 맞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 뛰어야 하는 야당이 맞습니까? 그들은 정치인 이전에 건전하고 상식적인 평범한 국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 몰입애들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당신들은 선거 부정 의혹을 외치는 시민단체도 극으로 내몰고 배척할 소인배들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에게 묻습니다. 4.15 총선을 눈앞에 두고 태극기 시민단체를 극으로 몰아등지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 앞으로 몰려간 군중들이 극우입니까? 4.15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군중들이 극우입니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공청회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극우입니까? 미래통합당은 함부로 애국 우파 진영을 모욕하지 말라.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이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깨닫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